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통찰력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지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와 권력, 그리고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들은 금고에 금을 쌓아두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앞둔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과 슈퍼리치들이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암호화폐도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고대의 왕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금속, 금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금이 더 이상 과거에 빛나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위태로운 은행 시스템으로부터의 보호수단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금은 생존 그 자체, 즉 붕괴하는 자국화폐를 벗어나 가치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자들 사이에서 금이 다시 주목받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 채권 한 장, 이 모든 것은 신뢰에 의존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오늘 당신이 가진 돈이 내일도 여전히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하지만 바로 그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는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것의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체감하듯 집값, 식료품, 기름값,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며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달러, 유로, 엔화의 구매력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현명한 자산가들은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즉 금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더 깊은 우려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제로 금리 시대에 전 세계는 값싼 돈에 중독되었습니다. 기업, 가게, 심지어 정부까지 모두가 빚을 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그 많던 빚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대형 은행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다시 한번 흔들린다면 더 이상 안전하게 숨을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계좌나 종이 약속과 달리 금은 그 어떤 기관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당신의 손에 직접 줄 수 있는 실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수요는 거대한 금융 리셋, 즉 대전환 직전에 급증했습니다. 전쟁 직전
통화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 세계 무역 시스템이 바뀌기 직전의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각국의 금 보유고는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 달러가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에도 금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조차 더 이상 종이 화폐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그 신호를 조용히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새로운 금 매수자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방어자들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수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을 삽니다. 둘째, 전략가들입니다. 금을 지정학적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엘리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브릭스 국가들의 부상과 달러 중심의 무역 질서가 서서히 균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다극화 세계에서 금은 다시 한번 신뢰의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언젠가 거대한 공황이 닥쳤을 때 금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몰려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이 현상이 금이라는 금속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거의 모든 주요국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립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예금 이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생존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저축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대중으로부터 권력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조용한 부의 재분배 과정입니다. 금은 이러한 부의 이전에 저항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부도가 나지도 않습니다. 금에는 CEO도 거래 상대방도 만기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증거 그 자체입니다. 현명한 돈이 향수를 느껴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금으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로마, 영국,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모든 제국은 결국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금은 그 흐름을 미리 읽은 사람들의 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통화 시스템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의 부상입니다. 거의 80년 동안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전 세계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그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실물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를 훌쩍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빚을 더 많은 빚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은 리셋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역사상 모든 리셋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세계 금융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안화로 에너지를 거래하고 브릭스 국가들은 원자재나 금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통화 발행을 논의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킵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이 값싸게 돈을 빌리고 막대한 무역 적자를 유지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권이었습니다. 만약 그 특권이 사라진다면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곧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은 만료되지 않는 보험 증서와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더해집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즉각적인 거래, 완벽한 추적 등 효율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이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순간 개인의 자유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세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견해나 탄소 발자국에 따라 당신의 소비가 제한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반면 금은 그 시스템 밖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하며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적 행위가 아니라 철학적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24년 세계 금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유층 개인들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스위스의 개인 금고는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계약서가 아닌 실물 금괴를 안전한 해외 금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기가 닥치면 종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손에 쥔 실물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금이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의 목적이 아닙니다. 금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보호하는 자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금융자산이라는 집에 있는 내화 금고와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당신은 그 금고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지만 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을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은 금이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금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유층이 조용히 금을 축적하는 동안 대중은 금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류 언론은 금을 과거의 유물이라 부르고 재무상담가들은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계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대중에게는 종이를 쥐게 하고 힘 있는 자들은 실물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건전한 실물 화폐로 시작했다가 성장과 통제를 위해 그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로마는 은화의 함량을 줄였고
영국은 파운드화를 남발했으며 이제 미국은 무제한적인 부채와 디지털 달러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미국 시민들의 금 소유를 불법화했습니다. 시민들은 금을 종이 달러와 강제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금값을 재평가하여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를 폭락시키고 불을 국가로 이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정부는 개인의 자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부자들이 그들의 금을 해외에 숨기는 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에 따른 합리적 행동입니다. 결국 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환상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 가상 자산의 세계에서 금은 영원하고 해킹 불가능한 실체를 상징합니다. 중앙은행은 금을 찍어낼 수도, 마음대로 가치를 부풀릴 수도, 프로그래밍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신용화폐 시스템의 지배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시장은 붕괴하고 은행은 인출을 제한하며 통화 가치는 흔들립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정부는 더 이상 구제금융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대규모 화폐 발행뿐입니다. 이는 다음 단계의 인플레이션, 어쩌면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금값은 하늘로 치솟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부자들과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가치가 사라진 종이 돈만 손에 쥐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골드러시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경고 신호인 이유입니다. 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전될 뿐입니다. 위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로, 시스템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한 모든 제국을, 붕괴했던 모든 통화를, 그리고 인류가 배우기를 거부했던 모든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밑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미리 보고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실물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서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